자, 이제 우리가 198페이지로 넘어와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그리면서 그 그래프에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되는데 이때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함수값으로 우리가 원래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미분에 나왔냐? 뭔가 이제 이 미분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겠죠? 자, 알아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x1과 x2에 대해서 이때 x1과 x2가 대소를 비교했을 때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fx1.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뭐가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어지냐 아니면 반대로 되냐 이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떤 구간에 속하는 x1과 x2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이라는 건 그 어떤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어떠한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있었는데 x1과 x2, x1이 x2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이때 이 함수값을 비교하니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fx2가 더 위에 있죠. 맞습니까? x값 큰 걸 집어넣을수록 이 함수값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x값은 커졌는데 y값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줄어들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부분을 보게 되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x값 커지는데 y값도 점차적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y값들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은 감소함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게 되면 fx의 그래프에서 양수 범위일 때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고 x값 음수일 때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옆에 그래프가 y는 x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보기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하여라 라고 했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첫 번째는 fx가 x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인데 한없이 작은 상태, 한없이 큰 상태. 그러니까 얘가 뭘 뜻하지?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반이랑 전체. 자, 실수 전체 구간에서 결국에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원소 x1과 x2라고 할게요. 대소는 이걸 만족한다라고 할게. 그러면 fx1은 x1 세제곱이 될 거고 fx2는 x2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빼볼 거예요. 그러면 x1 세제곱에서 x2 세제곱. 그러면 우리가 이 빼기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에서 배웠죠. 인수분해에서 나오고 x1 빼기 x2에 곱에다가 x1 제곱 플러스 x1 x2 그 다음에 더하기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정했을 때 x1에서 x2를 빼면은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되겠지. 얘는 음수가 되는데 이때 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을 하게 되면 자,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게 되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x1에 대한 2차 식이 되는데 x1의 개수가 x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절반 2분의 x2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세기항으로 완전제곱꼴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x1 플러스 2분의 x2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있는 x2의 제곱은 4분의 x2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앞에 개수가 1이었으니까 곱해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x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뒤에 있던 x2의 제곱과 계산을 해주게 되면 플러스 4분의 3 x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1과 x2는 실수였기 때문에 어떤 실수의 제곱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실수의 제곱합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 얘가 0 된다라고 하면 x1도 0이고 x2도 0이 나온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범위에 맞지 않겠죠? 이 설정한 거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0은 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실수 제곱합이 항상 양수가 됐으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양수가 된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x1 세제곱 빼기 x2의 세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이항시켜주면 x1의 세제곱이 x2의 세제곱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하면 똑같이 나오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그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함수의 증가, 감소, 아까는 함수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판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증가와 감소를 판별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대요.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구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간이라는 건 아까 그 말한 어떤 열린 구간, 이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함수, 어떻게 보면 미분계수의 그 부호가 되겠죠. 그런 도함수의 부호들이 양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옆에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이 도함수의 부호가 즉 접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양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이렇게 전부 오른쪽 아래로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f'x가 0이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전부 도함수의 값이 0이었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그 함수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0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보면 양수면은 증가하고 음수면은 감소하고 0이 되면 상수, 즉 상수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아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대표적인 발레가 뭐가 있냐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y는 x 세제곱 혹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위의 성질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뭐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 얘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도함수 우리 부호를 계산하다 보니까 0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니까 0이 나오죠. 왜? f'x가 3x 제곱인데 f'0의 값이 얼마입니까? 0 되죠. 아까 뭐 다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면서. 근데 만약에 이 역이
어떻게 되면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증가하는 건 맞는데 f'0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0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도 성립하지 않는다. 감소하는 마이너스 x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인데 0 된다라고 해서 뭐 상수함수면 전부 0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0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f'x가 0이 되는 x값은 증가하는 구간이나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 아래 이제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전에 평균값 정리했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b-a분의 fb-fa가 f'c와 같다라는 게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였는데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 증가함과 미분계수 부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게 돼요.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 속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떤 x1과 x2가 있는데 이 대소가 x2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 x1과 x2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x2 빼기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게 f 프라임 어떤 c와 같다라고 하면은 이 c라는 애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x1부터 x2까지 속한다라는 거지. c는 이걸 만족하는 그 c라는 값은 열린 구간 x1부터 x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평균값 정리였으니까. 자, 그래서 그 f'x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린 구간 a서부터 b까지 이미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부가 양수이다 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f'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즉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이 되는데 여기에서 x2가 더 컸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양수가 돼야지 이게 f'c였으니까 자, 따라서 뭐가 된다? 우리가 fx2 마이너스 fx1이 양수이다. 그 말은 즉 fx1이 fx2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따라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이 도함수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고 이렇게 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보기 2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보기 2번 풀어봤나요? 한번 같이 볼게요. 4차함수의 도함수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3차함수가 되겠지. 4차함수를 미분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 2, 4가 될 때 그러면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f'x가 0보다 크게 나오게 하는 그 범위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즉 이 그래프로 봤을 때 x축 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지. 여기서 증가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자, 따라서 양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0 되게 하는 그 x값도 증가 혹은 감소하는 부분에 포함이 됐었죠. 맞습니까? 왜? 우리 x 세제곱 그래프를 봤을 때 얘 항상 증가하는데 0에서의 미분 개수가 얼마였습니까?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0 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표적인 발레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뭐 등호를 좀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0 이상 2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래서 얘는 4, 무한 이렇게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부분은 보완계 부호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다시 한번 2부터 4까지 경계 포함하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하는 범위, 감소하는 범위. 자, 이렇게 구간을 구했고, 그 아래 우리 포커스를 좀 보고 갈게요.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도함수의 보호를 조사를 해서 증감을 표로 나타내는 그 아래 우리 보기, 이번에 아래 풀이를 보게 되면 어떤 표를 그려놨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증감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도함수, 자, 증감표는 어떻게 x 그리고 도함수, 그 다음에 원래 fx 함수, 자, 이렇게 해놓고 0 되게 하는 그 x 값이 뭐가 되나 보니까 0, 2, 4였죠. 그래서 0보다 작은 범위, 0과 2 사이, 그 다음에 2와 4 사이, 그 다음에 4보다 큰 범위, 이렇게 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서 도함수 값은 얼마? 0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부호를 보게 되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부 음수였고 0과 2 사이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아래는 얘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화살표를 나타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써주면 돼요. 여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로, 여기는 오른쪽 아래로, 여기는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감소하고 증가, 감소하고 증가,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그 개형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증감표를 또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1단계 보게 되면 일단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모두 구한다. 지금은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0, 2, 4라는 걸 알 수 있죠. 2단계는 1단계에서 구한 x값의 좌우에서 뭘 구한다? 그 증가와 감소를 판정한다.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렇게 써 넣는다. 3단계 보니까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는 증감표를 그린다. 증가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오른쪽 위로, 감소하면 오른쪽 아래로 이걸 넣어서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정리를 해줍시다. 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3번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각각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보기 3번에 2번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빼기 12x래요. 먼저 우리가 1단계가 이 도함수를 구해서, 즉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12가 되겠지. 이게 0 되게 하는 x값을 잡아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런지 보니까 3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감소하는 형태의 3차 함수가 나올 건데 이 도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3x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익히 뭐 2차 함수니까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0대기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으로 전부 약분시켜버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데 는 0이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대기 하는 그 x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마이너스 2 완전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근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형태의 우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간표도 진짜 우리가 만들어 보자.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0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그냥 우리가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해서 그 부호만 결정을 할 거예요.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뭐가 있나 보니까 마이너스 3이 있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양수인가 음수인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근데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우리가 이거 지금 약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마이너스 3을 묶어주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부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0되게 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약분을 했던 거고 원래는 약분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가 나오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었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 0을 생각해보면 0 집어넣어도 음수가 되겠지. 뭐야? 얘 감소. 그 다음에 감소. 여기선 0이었으니까. 맞습니까? 뭐 이런 형태가 나와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였어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각각 조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감소하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작은 값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 0되는 거 또 포함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감소하고 또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였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 범위에서 감소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함수는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감소하고 계속 감소하니까 결국 뭐가 된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세 번째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볼 텐데 함수의 증감을, 판정을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fx가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 미분 계수,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항상 뭐 위쪽 x축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쪽에 있는 그 x값만 계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0 되게 하는 것도 포함을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위의 성질의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f'x가 0인 x의 좌우에서 이렇게 f'x가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 뭐 양에서 음에서 양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게 될 때는 이 역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참수일 때는 fx가 만약에 3참수였다라고 하면은 이 역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참수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fx가 증가한다 라고 하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f'x가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판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아래 포커스를 좀 보게 되면 다음은 각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고 거짓인 것은 발레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큽니까? 0인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왜? 대표적인 발레가 그 fx가 x 세제곱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레를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구간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이니까 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자,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증가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미분을 했는데 뭐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fx가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함수인 경우는 미분을 하면 항상 0이 되겠죠? 근데 미분했는데 0, 그러니까 그 부등호를 만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증가 혹은 감소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함수이므로 증가함수도 상수함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마플 보충이 나오는데, 자,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함수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자,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보게 되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충분히 작은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충분히 작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구할 때 x가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가까워지면 진짜 정말 작은 어떠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2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2.000000001 막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근방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작은 임의의 양수, 그러니까 엄청 작은 양수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양수 h에 대해서 fa-h, fa, fa 플러스 h,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함수값으로 대소를 비교해놨죠. 임의의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면 x는 a에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물어보는 거죠. x는 a에서 뭐가 된다?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증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x는 a에서 감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그 2번을 보게 되면 함수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와 미분 계수의 부호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fx가 미분 가능할 때 x는 a에서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f'a가 양수라고 하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합니다. 점에서 물어봤죠. 점에서. 아까는 우리 여태까지 구간에서 물어봤었는데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f'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상태. 그래서 그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은 x는 a에서 감소 상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짜증나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fx가 자꾸 나오지. x세제곱. x는 0에서 증가 상태에 있지만 f'0은 0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증가와 감소는 구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고, 참고 부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거기다 밑줄 보세요.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 한 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점에서. 근데 우리가 이전에 뭐 증가와 감소는 구간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 부분 좀 잘 귀담아 듣도록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fx는 그 구간에서 임의의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증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 안에 임의의 점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 어떠한 점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x값에서 증가 상태에 있고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좀 더 작은 개념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아래 보기 1번, 2번 보게 되면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x는 2에서 f'2의 부호를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보기 2번은 x는 1에서 증가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2번은 x는 k에서 감소 상태에 있을 때 각각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쉽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포커스를 보게 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증가와 감소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함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수는 최대한 이제 뭐 4차 함수까지 나오겠지만 그 이상 혹은 또 이제 다른 과정을 넘어가면서 복잡한 함수가 나올 텐데,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쉽게 함수 증감을 판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한 번에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려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그리고 미분계수의 부호 사이의 관계를 범위를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fx의 도함수 f'x 어떤 구간에서 항상 양수이면은 증가 상태,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증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은 그 구간에서 그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감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분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마플 개념 익힘 1번, 2번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고 우리가 그 다음 이제 극대와 극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우리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극대와 극소의 뜻을 보니, 첫 번째 fx에서 x는 a 혹은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 혹은 fb의 값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로 나눌 텐데, 그때 우리가 이 fx의 값이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함수값 fa를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fx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 fb를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열린 구간에서 그 열린 구간에 포함하는 우리가 어떤 a 값이 있죠. 그때 이 구간에서 fa가 가장 높이 있지. 다른 fx 값들은 f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그때 우리 이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하고, 이 함수값 fa를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b에서의 함수값이 나머지 fx, 이 초록색 부분 보이나요? 초록색이랑 좀 구분이 되려나? 식별이 되려나? 자, 그러면은 이때 이 fx가 fb보다 전부 크거나 같다. 즉 fb가 어떻게 보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구간에서. 자, 따라서 이때 이 b에서의 값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극소값, 극대값을 통틀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 참고 부분을 보게 되면 fx가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하면 fa가 x는 a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 최대값이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충분히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일 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확대해 놓은 거지만 충분히 작은 구간이니까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이 조그만한 데서 우리가 가장 높은 값 그러니까 최대값이 극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 최소값이 극소값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지 못해서. 자, 특히 fx가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인 경우는 우리가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 첫 번째, x는 a에서 좌우에서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x는 a에서 뭐가 된다? 극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는 a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x는 a에서 뭐가 된다? 극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뾰족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둥그스러 이렇게 뭔가 스무스 커브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 모양이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이면 극대, 가장 낮은 값이면 극소가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큰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극대 2개 보이고 극소도 2개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극대가 오른쪽에 있는 극소보다 더 낮은 값이 되는 거 보이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 극대 극소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정을 짓는 거지 그냥 극대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다 극적으로 큰 것도 아니고 극적으로 작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 마플 해설을 보면 그래프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려져 있죠. 맞습니까? 그거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어디에서 극대를 갖고 어디서 극소로 갔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함수 fx의 극대와 극소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x는 a 주변에서 보게 되면 되게 그 a를 그려볼까요? 그냥 여기에다 그려볼게요. 그냥 그래프만 뭐 이렇게 가다가 가고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뻥 뚫리고 여기 함수값 여기서도 뻥 뚫리고 저 위에 함수값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뻥 뚫리고 여기 함수값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뭐 C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D라고 되어 있고 이쪽이 E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F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G 그리고 여기가 H 그리고 여기가 I 그리고 이쪽이 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A 주변에서 A를 기준으로 되게 충분히 작은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A가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X는 A에서 극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주변을 보니까 B의 주변 뾰족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B의 주변 작은 구간에서 보게 되면 B에서 가장 낮은 값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극소값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C에서는 이 작은 구간에서 뭐 C값이 지금 C보다 어떻게 보면 C를 집어넣었을 때 값보다 뭔가 큰 게 더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는 뭐 극값은 아니다라는 걸 넘어가고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보게 되면 여기 딱 왔을 때 그러면 D라는 애 주변을 보면은 여기서 D에서 가장 높은 값이죠. 뭐 D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동일한 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D에서는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라는 애도 보게 되면 2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근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가까운 그 구간에서 뭐 최대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값 혹은 가장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는 조금 특별하게 극대극소가 모두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 좀 잘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를 보게 되면 F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F 주변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F보다 조금 더 큰 값은 F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F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F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G를 잘 보세요. G를 보게 되면 이 G를 기준으로 이 G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위에 찍힌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전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G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H를 보게 되면 H는 자, 이 살짝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여기서는 H를 넣었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 보입니까? 그 함수값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 H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래프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끊어져 있는 거 뭐 이해가 없었잖아. 우리가 함수값으로만 지금 결정을 지은 거니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인지 가장 큰 값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자, I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 구간 내에서 I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I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보입니까? 얘네들은 I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보다 더 높은 값에 있으니까 I를 넣었을 때 최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I가 뭐가 된다? I를 집어넣었을 때가 극소값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I에서 극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J를 넣었을 때는 J를 넣었을 때 모든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J는 J보다 뭔가 좀 더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J보다 큰 값이 있지. 그 다음에 J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그 함수값보다 더 작은 값이지. 얘는 그러니까 이 값이 뭐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값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물어볼 때는 구간을 살짝 그려보고 그 안에서 가장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함수가 뭐 뾰족하든 끊어져 있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보기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습니까? 보기 1번 보니까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대가 되는 x의 값과 그때 극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극대값이 됩니까? 3에서 가장 높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일 때 그때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극대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극소가 되게 하는 x값과 그때의 극소값은 우리가 1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니까 x는 1에서 극소가 되면서 그때 극소값은 뭐가 된다? f1 값이니까 f1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 보기 2번도 뭐 쉽죠? 극대가 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그 문자를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q 되고 그 다음에 s 되고 그 다음에 u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극소가 되게 하는 x값은 r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v가 되겠네요. 됐나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래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프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계가 되겠네요. 자, 그 아래 포커스를 보게 되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오해 아까 우리가 그래프 다양한 거 봤을 텐데
거기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번 아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극대값과 최대값, 극소값과 최소값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극대값이라고 해서 최대값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값이라서 최소값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최소값이 극소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 열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이 결국 극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다. 아까 그래프로 확인했었죠? 극대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극소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극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보는 그래프처럼. 네 번째, x는 c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아까 우리 끊어져 있는 경우에서도 뭐가 됐죠?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보였었죠? 그런 경우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수함수, 극대값, 극소값 모두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성립하겠죠. 왜? fx가 어떠한 값에서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수함수는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놓도록 하고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극값과 미분 계수의 관계가 되는데 함수 fx가 실수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f'a의 값을 알아보면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f'a의 값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미분계수 값이 0이다 라고 해서 이게 극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해두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나오네요. x세제곱. 그러니까 fx가 x세제곱인 경우는 f'0이 0이 되지만 그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고, 그 아래 보게 되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대값을 갖게 되면 절대값이 충분히 작은 실수 h에 대해서 fa 더하기 h 빼기 fa의 값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h가 뭐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f'a의 값이 0이 된다라는 설명이 있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소값 갖는다라고 했을 때도 f'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a에서의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포커스 볼게요. 우리가 극값에 대해서 거짓인 명제를 보게 되면 f'a가 0이지만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한 x세제곱, y는 x세제곱 같은 경우는 f'0이 0이지만 극값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항상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극값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첨점,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를 갖는 경우, 지금 그림처럼 절대값 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분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사자를 보게 되면 x는 a에서 연속일 때 첫 번째, f'a가 0이면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두 번째도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것도 거짓이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x세제곱이랑 y는 절대값 x라는 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는 마플 개념 익힌
몇 번까지? 1번과 2번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아니다. 우리 3번까지 할 수 있겠네요. 와플 개념 익힘 3번에서 376번 발전 문제까지 한번 과제로 내줄 테니까 숙제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단원 동화 문제랑 같이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